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M크랩 대표 이재영입니다.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 원래 소개 시연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대신에 왜 이런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하게 됐는지 약간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홍콩에서 한참 시위를 할 때 보안학회에 초청이 돼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왜 이런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실에서 소프트웨어 보안과 개인정보 업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늦깎이 공부한다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진 게 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서 이제 작년이었죠. 2018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건으로 좀 곤욕을 치렀죠. 근데 이런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과연 앞으로 안 일어날 것이냐, 기술이 발달하면 안 일어날 것이냐,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버넌스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유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 개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화두를 던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재미난 이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EU의 개인정보보호법, 그 GDPR 이제 자격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영국의 의료법을 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난 걸 봤는데, 사고가 나서 이제 뇌사자가 되면 제 장기를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 봤더니 실제로 프랑스는 2017년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는 이미 그 전에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디폴트만 바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보통 이제 장기 기증을 할 때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소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장기 기증을 안 하겠소라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장기 신청 여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디폴트를 바꾸는 것만으로 사실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이쪽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도덕성이 높아서 이렇게 많이 장기 기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순한 이제 디폴트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장기가 부족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장기 밀매, 인신 밀매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이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 그 개인 데이터 이용 메커니즘도 좀 디폴트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PDS를 소개를 했습니다. PDS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마이 데이터, 또 어떤 나라에서는 마이가 아니라 MI 데이터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는데, PDS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PDS의 저장 영역으로 단말, 개인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을 했었던 내용을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마이데이터 해킹 해커톤 때 저희가 이제 구현해서 이제 시연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 설명을 드렸고, 이거 그림은 이제 사실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아마 과기정통부나 데이터 산업진흥원 여기서 아마 그리셨을 것 같은데, 기본 데이터 서비스 모델입니다. 딱 보셔도 가운데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이제 데이터가 모이는 형태죠. 당연히 이제 데이터 결합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많이 개발할 수 있겠죠. 보안 리스크는 피할 수가 없고, 사실 그것만 이제 이 보안 리스크도 그냥 보안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데이터 결합이 되면 개인 프로파일링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3, 4 이상의 어떤 임팩트 스코링 해보면 그 이상의 이제 스코어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도 있고, 그러면 보안 문제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그다음에 열람 위임 동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약간 이제 그 발상을 전환해보자. 이렇게 이제 개인이 직접 저장하고,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직접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는 거죠. 개인이 저장하고 직접 핸들링하는 이런 모델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예상하시다시피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뭐 안드로이드 폰 쓰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가끔가다 이제 주소록 권한을 달라, 뭐 카메라 권한을 달라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액션들은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모델로 가자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이제 아이디 설계를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오늘 그 마이데이터 컨퍼런스인데 마이데이터 말씀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데이터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건 마이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유어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내 손을 떠난 데이터를 만약에 핸들링 할 수 있는, 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 계실 게 아니라 그냥 영화사 찾아가셔서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봉된 영화 파일로 돌아다니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서 끼케 하는 게 뭐 영화 파일 앞에다가 누군지 추적할 수 있다, 뭐 이런 협박성 멘트 넣어놓는 거, 이 워터마킹 하는 게 전부 다거든요.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은 내 손을 떠난 데이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진정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예 개인 데이터를 기업이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 단말에만 저장한다.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제 개인 데이터에 뭐 허용받을 종류와 뭐 기간, 횟수 등을 제한해가지고 단말 내에서만 이용을 해라. 다시 얘기하자면 개인 데이터를 로 데이터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 데이터의 이용권을 허용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뭐 카메라 권한, 뭐 주소록 권한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단말 내에서 이런 권한을 요청해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권한을 로컬에서 쓰는 그런 모델입니다. 조금 이제 어색하실 수가 있어서 약간 비유를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영화사가 영화 파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극장에 와서 볼 수 있는 관람권을 팔죠. 개인 데이터를 줄 게 아니라 내 단말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팔면 됩니다. 영화의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영화사인 것처럼 개인 데이터의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개인입니다. 사실 이 플로우로 가야 되는데 이 플로우로 시작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따지고 보면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개인들은 다 이제 개인정보를 저장할 어떤 스토리지나 디바이스 내지는 어떤 공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하고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크레덴셜 포함해서 모든 정보들을 줘야 나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제 이런 모델에 저희가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를 일단 주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주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아이디어의 설계였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제 그런 거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사일로드 뭐 아이디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 그 사이트나 시스템에 이제 계정을 설정하고 이렇게 서비스 받는 이런 모델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구글로 로그인하기,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이런 것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이제 구별이 되면 되지 개인정보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로 로그인하게 해서 이제 로그인만 하면 되지, 얘랑 구별할 수 있으면 되지, 굳이 얘의 개인정보가 필요 없다는 거죠. 두 캐릭터가 싸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잠깐 밖으로 샜는데, 이 아이디어로 이제 설계를 이제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실제로 이게 같이 이제 저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어색한 측면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있고, 백엔드 있고, 프론트엔드 있고, 네트워크 통해서, 클라이언트 앱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받는 이런 구조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내가 DB고 내가 이제 백엔드가 되어서 거꾸로 이게 서비스를 하는, 내가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구현하면서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이제 잡고 이제 진행했었던 그 원칙 중에 하나는 보안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제 그 최소 권한 원칙 기반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실제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마켓에서 나한테 이제 어떤 취미 기반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내 취미는 골프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마켓이 나한테 이제 타겟 마케팅을 이렇게 뿌려주는 이제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이었다면, 사실 그 정보는 제가 갖고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제가 이제 단말에다가 내 취미는 골프다라고 저장을 해놓으면 지마켓 앱이 이 휴대폰 주인의 취미는 골프네라고 하고 지마켓 앱에서 골프 관련 용품의 타겟 마케팅을 띄우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개인정보는 내 취미가 골프다라는 개인정보는 G마켓 서버에 제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식별 데이터면 충분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가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집 동호수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제가 뭐 제 생년월일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30, 40대 가장이고 뭐 서울 산다. 그러면 SUV를 좋아하겠다. 이런 타겟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이제 비식별 데이터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실제 비식별 데이터만 저희가 제공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로 데이터를 꼭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실제로 받으려면 제가 주소를 실제로 로 데이터로 줘야 이제 실제 택배가 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의 사용 이력을 이제 추적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오디트를 한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의 이용권을 저희가 이제 이용 기간 및 횟수별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에게 이제 정량적인 보상이 가능한 이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권 자체가 이제 개인의 비밀키로 서명되는 거기 때문에 토큰 기반 사용자 인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원래 주소 기반으로 이제 이용권 이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플랫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녹색 박스가 이제 저희가 구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이데이터 원래 랩, 실제로 보이는 거는 원래 랩밖에 없습니다.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 마이데이터 원래 랩에서 이제 개인이 입력한 데이터, 그리고 마이데이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저장하는 마이데이터를 이제 통합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원래 탭의 기본 기능이 되고요. 물론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할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이제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정보를 이제 개인정보에 노출 없이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하였고, 이 개인 정보의 이용권을 거래하는데 왜 꼭 굳이 이제 블록체인을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 지급은 사실은 이제 안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기존의 포인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워드 지급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쓴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쓴 사례입니다. 보통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이제 항상 이제 챌린지를 받는 게 꼭 블록체인을 써야 되느냐라는 이제 챌린지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어떤 레가시 서비스를 구현할 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DB 이용하고 백엔드 이 순서대로 구현하는 거랑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랑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성능이나 어떤 비용 측면, 그리고 심지어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기존 레가시 시스템이 훨씬 더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 저희 원래 이런 플랫폼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기업을 보호해야 될 어떤 그런 시나리오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기업들은 어떤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로그를 남깁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도 로그 남기고 또 파기할 때도 로그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된 어떤 오디시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로그를 남기는데, 이제 개인정보를 개인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 이제 개인 휴대폰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 로그가 다 이제 개인 단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휴대폰 분실하고 또는 뭐 포맷을 해버리고 초기화해버리고 나는 G마켓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마케팅 있어? 너 고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G마켓이 보호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원장을 써야 될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 원장에다가 이제 개인 데이터의 이용 거래 내역, 개인 데이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개인 데이터는 단말에만 있는 거고 개인 데이터의 이용권 거래 내역이 이제 블록체인의 원장에 이제 저장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시나리오는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G마켓 같은 데서 이제 이용권 발행, 나 너의 취미 데이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10번 또는 뭐 어떤 기간을 두어서 이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단말에서 이용권을 승인을 하고 이제 이용권이 승인이 되면 서드 파티 앱이 그 이용권 승인 여부를 확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받아서 이용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시연 영상 잠깐 보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크게 보면 이제 탭이 몇 개 있는데 마켓 탭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나는 너의 뭐 민감 정보 이런 정보들을 원하고 있어라고 이제 어떤 티켓들 발행 요청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발행한다. 카메라 이용 허락 뭐 이런 거랑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면 이제 그 이용권에 대한 이제 내용들은 이제 블록체인상에 저장이 될 거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마이 데이터 땡길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이런 것들 되게 따로따로 이렇게 입력 데이터 그리고 마이 데이터 이렇게 갖고 와서 단말 내에서 내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바들이 좀 덜 찼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는 사실 이게 아주 아카데믹하게 모든 정보를 다 카테고리화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했던 그 기반으로 나름 휴리스틱하게 정리를 한 게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좀 더 있긴 한데, 이렇게 이제 개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탭 기능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시연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용권 발행 요청을 한 탭이었고요. 이제 요청된 이용권을 선택하면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고, 뭐 또는 제한도 되고, 거기다 리워드 획득도 되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스की임입니다. 개인 데이터 저희 카메라 권한 줬다가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를 해서 아시다시피 필수적으로 이제 받아가야 되는 정보가 있고 선택적인 정보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용권 회수할 때 내가 뭐 카메라 번호 안 준다 더 이상,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개인정보 이용 지금 현재 메커니즘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어디에다 동의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애로사항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이제 마이 데이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개인정보는 이게 항상 고정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이제 뒷장에 설명드린 이제 개인정보 정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보이게 되어집니다. 네, 뭐 이 리워드는 뭐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토큰 같은 걸로 발행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일부러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현하였는데, 이미 기업들이 다 이제 리워드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리워드 시스템과 이제 연동해서 구현하는 게 오히려 더 시장에서 리퀘어먼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구현을 했죠. 네, 사실 뭐 향후 발전 방향이라고 써놨는데, 발전 방향이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이제 제품, 이제 저희 플랫폼의 어떤 로드맵이라고 보셔도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거를 뭐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뭐 보시고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따라 하실 수 있는 기술 같으면 뭐 이건 저희 기술이 아니니까요. 예. 마이데이터 패키징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개인정보가 재미있는 구석이 있는 게, 또 동일한 정보를 놓고도 어떤 개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개인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또 기업들도 또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메일도 내 개인정보니까 알려줄 수 없어, 이런 개인들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뭐 어차피 다 뭐 아는데 아는 거 아니냐, 유출된 거 아니냐, 그냥 쉽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이게 굉장히 밸류얼 할 수도 있고 완전 쓰레기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패키징을 해가지고 개인이 재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외려 더 맞다. 전혀 판매하지 않을 개인도 있고 판매할 개인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아예 패키징을 기능을 옵션으로 주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계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될 얘기일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본격화가 되면 이 정합성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옮겨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겨라고 했을 때 분명히 데이터가 안 맞는 케이스가 생길 겁니다. 하다못해 뭐 주소라도 안 맞는 케이스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개인한테 다시 물어와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업데이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면 개인 데이터 개인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 부분 마이데이터 정합성 서비스를 어차피 단말 내에서 개인이 한번 주소 같은 거 보죠. 거기서 누가 딴지 걸 것도 없고 관리도 훨씬 더 효율적이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이트 가입할 때 그 결혼 유무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 안 물어보시는 거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하도 이혼들을 많이 해서 그 정보 모아봤자 어차피 그걸로 마케팅을 못 합니다. 그걸로 마케팅했다가 큰 신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합성 서비스, 실시간성 때문에라도 개인정보는 개인 단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나갈 거다. 그리고 이제 로컬 인증 이런 거는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이제 앱 기반이 아니라 웹 기반으로 좀 아마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아마 이미 좀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이제 PC 브라우저 보면은 공인증서 원래 이제 PC 이제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다가 요즘 이제 브라우저에다가 저장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어떤 단순하게 로컬 영역이 아니라 이제 브라우저 앱 없이도 이제 브라우저의 샌드박스 영역에다가 개인 데이터 저장하고 이렇게 개인 마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개인 데이터를 주지 않고 데이터를 단말에만 저장한 대신에 데이터의 이용권을 거래하는 마이데이터 월렛 시연 발표를 마치고요. Q&A 받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서부터 보시면 성함 써 있는 쪽에 질문이거든요. 네, 이재용님께. 어디부터 해야 되나요? 네, 밑에부터 위로. 밑에부터. 이재용, 이재용 대표님 이렇게. 밑에서 거꾸로 하면 되나요? 네, 네. 네, 마이데이터 월렛을 그 사이에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만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마이데이터 월렛을 설계하고 여기서 시연한 동기는 과거 S&P 랩이 이족종. S&P 랩은 이제 설립한 겁니다. 저는 저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수석연구원이고요. 예. 정부기관에 선택된 것도 아니고, 예, 사실 그 보안 업계에 있으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 하면서 이게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고 에코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안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 나름의 결론이어서 이런 시스템을 기획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네. 골라서 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많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용권이 요청이 많은지요? 예, 아직 그 알파 서비스라서요. 아직 없고요. 괜히 관리하고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 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하실 분도 계시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주 심플하게 관리할 옵션도 이제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 예전에 보시면은 뭐 보안 수준 낮은 보통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에 들어가서 뭐 액티브엑스 다운로드 허용 한 해 만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옵션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간단하게 간단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 수준 높음 낮은 보통 대신에 뭐 나는 낮게 보호할 테니까 포인트나 많이 줘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요. 네, 그렇게 어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위로 보시면 또 있습니다. 일단 개인정보를 개인 단말에 저장하고 이용권만 주는 것인데 실제로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되고 이용권은 개인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될 텐데 차별화 조건이 있는 건지요. 제도적으로 제공이 아니라 이용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바뀌어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요? 아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실제로 이제 G마켓 앱이 아까 이제 로컬에서 이제 취미 정보로 액세스를 하고 나서 다시 서버로 보내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 단말에 어떤 어드민 권한은 개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모니터링 가능한 거고 개인이 그걸 확인해서 이제 그걸 제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되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용권이 개념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될 텐데 개념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로데이터를 안 가게 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일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좋은 기업들이겠지만 실제로 좋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한번 유출된 데이터들은 사실 회복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이미 한번 어뷰즈 싹 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이핑 같은 거 나온 거고 한 건데 언젠가는 이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최선책은 데이터를 안 내보내는 게 최선책이다. 일단 그렇게 답변으로 일단 가름을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너무 전 비슷하단 말로 들었는데 근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역으로 이 방식을 받아야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예. 사실 이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끝까지 이거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데이터 패키징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개인의 어떤 컨트롤러빌리티 아래 두고 이제 유통을 시키게 되면 이제 이 에코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결혼 여부, 그다음에 뭐 개인 취미, 성향도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브라우저 검색어도 계속 바뀌는 거고 이런 실시간성들을 이제 개인이 직접 이제 핸들링하게 되면 이제 그런 큰 에코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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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아니, 하나 정도 더 하셔도.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네, 모바일상에서 사용자가 업체 서비스에 동일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동의라는 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있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보는 이제 가지 않으면 어차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